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이렇게 종합보고서 1권이 되겠고요. 이거는 종합보고서 2권이 되겠습니다. 총 내용은 한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 오프라인 세미나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통의 시간을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남의 어떤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소식에 대한 부분들 조금 좀 느리게 좀 이런 부분들 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2공항 제주도의 최고 핫 이슈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보고안이 10월 18일 날짜에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2공항에 대한 최종 보고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제2공항이 건설되는지 이런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내용들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앞서서 세미나 공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이죠. 11월 8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 미래 부동산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분은 한양대학교 해외 글로벌 부동산의 박사님이신 최원철 박사님이 나오셔서 제주도가 지금 현재 미분양이라든지 침체된 어떤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실 그럴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은 어떻고 우리가 제주도 시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총 2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육지하고는 좀 틀리게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부동산 세미나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세미나를 제주 알마켓이 주관을 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나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11월 8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첨단과학산업단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략, 우리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전달해드리고요. 세미나에 대한 신청은 제주 알마켓을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참석에 대한 부분들 접수증 발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이렇게 종합보고서 1권이 되겠고요. 이거는 종합보고서 2권이 되겠습니다. 총 내용은 한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공항 기본계획 종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날 이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04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다음 달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고시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11월 04일까지 있게 되겠고요. 공항에 대한 어떤 운영의 심의위원회들이 이 내용
내용들을 심의를 해서 지난번에 이제 환경부에서 뭐 이러한 내용들 뭐 약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환경부하고 또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고시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이 이미 다 왁구가 짜져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고시에 대한 발표는 11월 말 안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게 되겠고요. 제주도 자체 내에서 이제 반대 측에서 뭐 도민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 자체 내에서 사실은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될지 의결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될 예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틀을 봤었을 적에는 문재인 정권의 SOC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들에 대한 인구 증가.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제2공항이라는 이 SOC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어떤 정당성이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 여론몰이나 도의회의 뭐 도민 공청회나 뭐 공론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2공항에 대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80%에서 90%까지는 이미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 발표회 이 보고서 내용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추진의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최종 보고서 내용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짚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제2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보고회에서 지금 1200페이지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 총 9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산읍의 일반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공항 관련된 도로와 교통에 대한 계획들, 세 번째는 제2공항 관련된 보상 관련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객의 통행에 대한 분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어차피 제주도가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관광객들의 통행이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개발 계획이나 신규 택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 되겠는데요. 부동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의 주요 쟁점, 여기에 관련된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2공항에 대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고 여덟 번째는 성산읍 주민 상생 방안, 아홉 번째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가지 내용을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짚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종 보고서 2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성산 지역의 이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읍의 일반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2공항에 건설되는 성산읍은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의 상징인 성산 일출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다라고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성산읍의 일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산읍은 총 14개의 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전체의 49.2%, 거의 50%가 임야다. 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 전이 차지하는 부분이 24.7%. 그래서 성산읍 총 면적의 서귀포시의 총 면적의 성산읍은 12.3%를 차지하고 있게 되겠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성산읍에 이제 인구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201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2018년도까지, 2014년도까지는 약간 인구가 감소가 되다가 2015년도 이제 공항이 발표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인구는 15,450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관광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성산 일출봉, 또 섭지코지, 그다음에 혼인지, 일출랜드. 그래서 도시개발에 대한 방향은 아무래도 관광의 사업으로 제2공항이 핵심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관광지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통행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또는 도로에 대한 확충들이 이러한 문화 유산들을 기점으로 해서 관광지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2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과 교통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도로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2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도로 확충 계획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겠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도로 라인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된 이 도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성산에서부터 기존 서귀포시를 잇는 제2공항 연계도로가 이렇게 녹색으로 쭉 연결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도로가 교통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항으로 인해서 성산에서부터 이 표선을 지나서 남원을 지나서 서귀포 구시가지까지 가는 제2공항 연계도로가 녹색으로 칠해진 이 도로가 확충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재 비자림로 그 확장 공사가 굉장히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 도로가 바로 이 비자림로 그 공항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대천 사거리가 되겠는데 대천 사거리에서 제주시로 있는 이 도로가 기존에는 있게 되겠는데 신규로 지금 현재 비자림로에서 제2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자림 나무들을 훼손하는 부분들 때문에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어떤 반발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으로 연계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핵심적인 어떤 도로망의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주도가 지금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원형으로 잇게 되는 일주도로와 그다음에 중산간도로를 전체적으로 잇는 라인이 제2공항의 어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확충으로 인해서 도로의 핵심적인 어떤 개발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제2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이제 동서남부 핵심적인 지역에 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대중교통 환승센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동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 회사들은 이미 환승센터 주변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에 지금 현재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강 육거리가 되겠죠. 영어교육도시와 신화 역사로 진입하고 있는 동강 육거리 주변에 환승센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시내에 대중교통 환승센터, 거기에 이제 동쪽에서는 대천 사거리, 송당과 그다음에 이제 상군부리를 가는 그 사거리, 대천 사거리에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표시되어져 있는 이 곳이 바로 대중교통의
제2차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지역이 핵심 거점의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되겠고요. 이렇게 박스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자체가 다시 대중교통의 제2의 교통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성은 민속마을 주변에 교차로가 새롭게 생김으로 인해서 제2공항과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그러한 제2의 환승센터가 되기 때문에 성은 민속마을은 민속촌과 더불어서 관광지의 핵심이자 기존의 마을까지 있고 대중교통까지 들어오는 세 가지의 더블 호재가 트리플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와 거주가 유망한 지역이다.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보상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상물과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현황 조사. 사실은 기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작물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조사가 끝났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최종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물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미 이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물 조사 결과가 용지별로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성산은 온평리 난산리에 뭐 전닭 가수원, 뭐 유지 보수원, 뭐 공장, 목장, 학교 용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미 조사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지작물이나 이런 보상에 대한 조사를 한 1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이미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지작물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다라는 부분들이 이 연구 조사에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속도를 무진장 빨리 낼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작물에 대한 조사가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와 지작물, 부속 물건, 뭐 이설 물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지작물에 대한 조사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 시간이 단축이 됐다. 그래서 이 지작물 이제 기본고시가 발표가 되면 이제 토지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선행돼서 검토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실 것은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통행에 대한 조사도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를 하면서 어디로 왔다가 어느 지역에서 나가느냐, 인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통행에 대한 결과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34.56%가 제주 시내권에 목적을 두고 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귀포시 중심부가 17.47%, 2위를 차지하게 되겠고, 세 번째가 애월 지역이 되겠습니다. 11.76%가 되겠고요. 4위 지역이 성산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가는 지역이 제주시고, 두 번째 서귀포시, 세 번째는 애월읍, 네 번째가 성산읍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목적지로 가는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비중이 제주시 중심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는 비율이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서귀포시 20.76%, 또 3위가 애월 지역이 되겠고, 4위가 성산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어떤 통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입도와 출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 자체가 이미 끝났다. 굉장히 이 연구 보고서가 스피드를 굉장히 내고 있다. 우리가 기본고시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이러한 연구들이 벌써 이미 끝났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번 연구 발표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공항을 반대하는 반대 측의 어떤 갈등의 쟁점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먼저 쟁점에 대한 현황 부분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반대 측에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보게 되는데요. 쟁점 사항은 입지 선정성, 뭐 그다음에 항공 수요 관련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또 잘못됐다. 또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쟁점을 나오게 되겠고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해서 뭐 철새 도래지가 훼손의 여부가 있고 군 공항이 이제 뭐 들어오게 된다. 동굴 훼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뭐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 측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검토 결과가 지금 현재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결과 과업 지시서 관련 검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 현재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항공 수요 관련해서도 이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제주도의 공항 수요, 관광 수용력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됐다라는 부분들, 또 입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검토 사항들이 종합적인 의견들로 봤을 때 모든 의견들이 타당하다라는 부분들로 결과가 다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기존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모두 성산 지역의 입지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공항에 대한 확충,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들이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었을 때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부분들이 이 결과에 다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이 검토 결과도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 보고서 2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종합 보고서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제2공항을 만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5조 1천억 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될 예정이 되겠고요.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4,40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 전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비가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5천억 규모에서 한 4,4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오게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총 5조 1천억 원이 되겠고 토지 보상비는 한 4천억 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현 공항과 연계하여서 지방공항 교차 보전, 건설 재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가 실제 제2공항의 사업 시행자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분담을 하게 되겠고요. 공항공사가 2조 5천억 원. 그래서 51%대 48%의 분담 금액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조달 금액이 50% 정도가 되겠고요. 공항공사가 48%의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지금 현재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공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지역 주민 상생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한 어떤 반대 측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역 발전과 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대에 대한 단체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뭐 청와대에 가서 반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가장 관건은 바로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어떤 상생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1월 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끝까지 제2공항이 만들어지기까지 주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역 발전 상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공항 부지 안에 전면 시설을 개방을 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면 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지역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상생 구조를 같이 편성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지역 상생에 대한 부분을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 연구 발표 최종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이 종합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존 공항의 시설 안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나 편의 시설, 각종 문화 시설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도민들이 여기에서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공항 안에다가 이러한 편의 시설이나 정주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심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면은 공항 주변만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뒤쳐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위험한 발생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문화 공연 시설들이 지금 현재 공항 안에 만들어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고성이라든지 온평리에 충분히 문화 공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들이 그런 지역들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지역이나 원도심에다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항 안에다 그걸 만들어 놓겠다. 예,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도민들의 어떤 상생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도민들이 지금 현재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면 시설에 굉장히 내용이 좋죠. 관광 시설이나 컨벤션 센터, 호텔, 문화 복합 시설, 마이스 산업에 대한 시설을 마련을 하겠다. 제2공항 전면 개발로 관광 비즈니스 승객 수요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고부가 가치 사업 지원들을 통한 도민 삶의 질을 마련을 하겠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공항 안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공항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공항의 전면 게이트가 되겠는데, 이 공항 안에 전면 시설에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나 문화 공연 시설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게 되겠는데, 이 내용은 기존의 도심에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안이 지금 현재 나왔죠. 문화 쇼핑센터, 호텔 시설, 이거를 기존의 공항 안에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R&D 교육, 항공에 대한 시설, 문화 복합 시설,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공항 안에다가 시설을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항 안에다가 1차적으로 문화 쇼핑 시설, 호텔을 만들고 2차적으로 교육 시설이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전면 시설에 도민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연 공항 안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지금 성산업에 지금 1차 산업들이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이라든지 미래 산업이 지금 현재 도민들하고의 어떤 이분들이 가서 과연 이런 것들을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미지수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이 관철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공항에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고성이나 온평이나 오졸이나 시흥이라든지 관광지의 접근성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의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도심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도민들이 의견을 강력하게 제출해야 된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이 굉장히 이 종합보고서에 나온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 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이 부분도 끝까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1차, 2차, 3차까지도 재심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요구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맞춰서 신도시라든지 택지가 공급됐을 때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또는 상업용지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도민들이 지금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손실 보상에 대한 종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토지 보상 뭐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고, 권리 보상, 영업 손실 보상, 이주 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게 되겠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현재 도민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음에 대한 피해, 뭐 여러 가지 주민 생활 지원 방안, 공공시설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도민 의견이 반영이 되는 11월 04일까지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기존 공항 안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원도심에다가 이러한 시설들, 그리고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산업단지가 마련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존 도심지 안에서 마련함으로 인해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맨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성,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 발전,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참여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 계획의 부합성 검토 결과가 국가 상위 계획과는 부합하며 지역 개발 계획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제2공항,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니 합당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제2공항 건설은 변동사항 없이 건설이 될 거다라는 결론이 이미 종합보고서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 네트워크 측면에서 용량의 한계에 접어든 기존 공항의 항공 수요 분산에 따른 편익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 현재 공항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성으로 인해서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나오게 되겠고요. 기존 공항의 항공기간 분리 간격으로 인해서 항행 안전성에 대한 증진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낙후도 전국 시도 16개 기준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서귀포시의 지역 낙후도는 순위가 170개 시군 중 87위로 중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부가가치 및 취업 및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고, 2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는 5만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예.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5조 투입해서 5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2조 4천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 5조 투입해서 7억이라는 수입을 했을 때 못 나와도 2조 이상이 남는데, 그리고 일자리가 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2공항의 건설 사업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정책 흐름에 맞춰서 가는 기본적인 SOC 사업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SOC의 기본적인 사업이다 라는 부분들, 이 연구 발표에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종합 보고서 내용이 이제 12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 상생에 대한 분들, 또 도민들에 대한 상생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이 이게 반대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11월 04일까지 의견들이 찬성하는 의견들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도민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민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제2공항에 건설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매스컴에서 어떠한 뭐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사실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충분히 지역 사회 발전에, 특히 성산읍 주민들의 어떠한 상생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2공항이 되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2공항에 대한 이런 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생활 간접 자본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아주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제주도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개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없이는 제주도가 관광이라든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미래 산업, 또 젊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활 간접 자본 어떤 건설으로서 제주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비전 사업이다라는 부분들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드리면서 제주 제2공항 종합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 궁금해라 하실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주 알마켓에서 운영하는 제주 부동산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미래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들 문의하셔서 많은 분들 제주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공부를 통해서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2공항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